지난 4.13 총선으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바로 오늘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는 20대 국회 새 일꾼들을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선거 신설 선거구인 경기도 화성 병지역 첫 번째 일꾼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대 국회가 바로 오늘부터 임기가 공식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첫 걸음을 내디신 오늘 상당히 남다르신 소감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선 지지해 주신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 저뿐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모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다 그럴 텐데요. 이게 정치라는 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끼는 그 압박감이랄까 뭐 그런 게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대의에 충실하고 명분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네. 네. 지난 선거 신설 선거구인 화성병은 무주공산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여야 모두 당내 경선부터 무척 치열했었는데요. 총선 출마 처음이셨는데 승리를 압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승리하게 된 거는 뭐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제 경선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네. 좀 이런저런 잡음도 좀 있었고 해서 이제 반대 급부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일꾼을 뽑는 신설 선거구였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역민들의 어떤 바람, 기대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만나보시니까 어떤 얘기 주로 하시던가요? 첫째는 먹고 살기가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민생의 문제와 일치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하는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정치가 이제 유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당이나 집권 여당이 이제 권력을 운용하는 과정이 아주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만하고 네. 좀 그 독선에 빠져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의원을 지내셨고 또 스스로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셨던 만큼 현재 지역의 해결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이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화성시의 고교 평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비평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준화 작업이 되는 것, 그 단초를 어쨌든 제 임기 내에 한번 그 반드시 하겠다는 게 제 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 지역에서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많이 노력해왔던 그 저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건 화성만의 문제는 아닌데 보육 대란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있으면 또 보육 대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보육 대란이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는 또 보육 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보육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 관련법 개정안을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 이제 봉담이라고 하는 이제 봉담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문제. 그래서 애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 문제. 그다음에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인덕원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가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담의 2지구, 그다음에 태안 3지구, 그다음에 병점역 뒤편에 LH 소유한 그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이 지금
해결해야 될 큰 현안들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현안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의정 활동하셔야 되는데 20대 국회 의정 활동, 입법 활동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그 유행하는 언어를 보면은 네. 헬조선 또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약자들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경쟁의 과정을 좀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이제 그런 그 제도적인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해당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역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이 개편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근본적인 해결법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근본이 이제 잘못 이해하신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그 불균형을 지방세를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 좀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착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아무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의 그 자주화라는 건 아주 멀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 재정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를 들면 지금 그 각종 교부금을 내보내는 그 비율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조정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을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국세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지방세가 좀 더 거치는 자치단체 걸 빼서 지방세가 좀 어려운 곳에다가 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임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조선 의원으로 또 멋진 의정 활동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